평창 동계 패럴림픽 우리 선수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중계가 너무 없어요. 주최국이라서 우리 한국 선수들 전 종목에 출전하는데 그걸 TV를 통해 볼 수 없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의 황덕경 센터장과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공영방송 KBS 같은 경우 경기 중계 시간을 어느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상파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예. KBS, MBC, SBS 우리나라의 지상파 3사가 모두 현장 중계와 녹화를 합쳐서요. 예. KBS가 22시간, 그리고 MBC가 16시간, SBS가 17시간, 오늘 현재 이 시각 편성표상으로 확인된 데이터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22시간, 16시간이 패럴림픽 기간 전체를 다 합한 거예요? 네, 개막식은 제외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전,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때 그 지상파에서 패럴림픽 중계는 10일 SBS 바이애슬론 그리고 KBS 아이스하키가 유일했고요. 네. 그리고 모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실은 같은 그 시간에 함께 같이 지지하고 기뻐했어야 될 크로스컨트리 동메달리스트 신현 선수의 중계는 예. 지상파 3사 어디에서도 중계를 하지 않고 그 시각에 모두 예능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22시간, 16시간 이것도 생중계가 아니라 대부분은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심야에 하는 그걸 합친 거죠? 네, 합쳐진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외국 다른 나라 방송사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주최국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예. 가장 가까운 일본만 해도 62시간, 최소 62시간이고요. 어허. 독일이 65시간, 전부 생중계에만. 예.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만 거의 한 100여 시간이고. 100시간? 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합치면 뭐 최소 250시간에서 600시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정작 올림픽을 그 주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끄러운 중계 시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뭐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다른 독일 이런 나라들도 무슨 이름 없는 조그만 방송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일본 공영 NHK, 미국 MBC, 그리고 뭐 영국 지상파 채널 4고요. 독일도 다 공영방송입니다.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주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중계 안 하고 외국 다른 나라들은 중계를 다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중계뿐만이 아니고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올림픽에 중계를 했던 팀이 그대로 잔류해서 전문적으로 그 중계를 돕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패럴림픽의 메달리스트 출신들이 현장에 남아서 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최우수 인력들이 최고의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중계를 안 하니까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경기를 보시는 모양인데 그럼 아주 불편함이 많다면서요? 불편함이 많죠. 사실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의 특성상 다른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올림픽은 대부분 실시간 방송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다 보니 PC를 켜야 되고 모바일을 이용해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도 장애가 없는 분들은 그나마도 시청이 가능하시겠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인터넷 방송은 해설 자체가 없어서 일반인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아쉽게도 아직은 어찌 보면 우리 전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구가 전체 우리 국민의 5%거든요.
전체 국민의 5%를 차지하는 장애 인구 비율의 89%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론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잠재적 장애인들이죠. 네네. 그래서 비장애인을 예비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장애인.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사실 꼭 올림픽 중계 문제가 아니라도 이 시청각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접할 기회가 아주 적은 편이죠. 네. 시청각 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TV 시청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법률상으로도 이제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대부분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자막 수어 방송이 주를 이루는데, 예. 정말 많아야 지상파 방송이 자막 100%, 자막 100%는 사실 뭐 완벽한 수준이죠. 예. 하지만 화면 해설은 전체 방송이 10% 많아야 수어 방송은 5%입니다. 예. 그런데 이마저도 요즘 장애인 방송의 품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전체 방송의 10%, 5%의 38%까지를 또 재방송으로 채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3대 지상파 방송이. 그래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사실 그 패럴림픽 말고 그 지난번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도 이 수어 통역 방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저희 장애인계가 주로 이제 시각과 저희 청각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이 부분은 엄밀히 장차법 위반이고 그리고 방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개사나 큰 규모의 국제 경기 등의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네. 이것은 권리이고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권리이고 방송 사업자에게는 의무 조항인 거죠. 그런데 방통이나 장애인 방송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조차도 이 부분을 장애인 그 방송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공식 답변을 하세요. 왜? 국가의 중개사라는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올림픽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올림픽만큼 국가의 중개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네요. 네네.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 같은 의견 표명해 주고 계십니다. 정광준님. 감사합니다. 어제 휠체어 컬링 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30년 전 서울 패럴림픽 때와 비교하면 방송만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이고, 우리 사회 언제쯤이면 좀 수준이 올라갈까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의 황덕경 센터장이었습니다.